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사실 꼬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 인간의 흑역사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톰 필립스라는 사람인데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인류학과 사학을 전공한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책의 한글 제목은 인간의 흑역사인데요. 원제는 휴먼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그냥 직역을 해서 인간이라고 번역을 했다면 이 책은 정말 안 팔리고 안 읽혔을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제목은 좀 딱딱하고 너무 진지해 보이기만 하잖아요. 무슨 철학책인가 하는 생각도 들 것 같고요. 이 인간의 흑역사라는 제목은 이 책의 내용을 반영한 번역인 것 같은데요. 정말 딱 들어맞는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은 시종 글자 그대로 인간의 흑역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할 수 있는 존재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인간이 이제 꽤 괜찮은 존재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 얼마나 뻘짓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꼬집는 책이에요. 물론 꼬집고 냉소한 것만은 아니고요. 인간이 역사 속에서 어떤 바보짓을 했는지를 좀 보고 바보짓 좀 그만하고 살자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모두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의 흑역사, 인간의 뻘짓의 역사를 함께 좀 살펴보죠. 이 책의 첫 번째 챕터는 우리 뇌는 바보라는 제목입니다. 저자는 인간의 뇌를 바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6가지 정도 들어요. 한 가지씩 아주 간략하게 좀 살펴보죠. 첫째, 인간의 뇌는 패턴을 만들기 좋아한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의 뇌는 세상과 자연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일정한 어떤 패턴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눈에 안 보이는 원리를 예상하고 또 상상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죠. 그것까지는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실제로는 아무런 패턴이 없는데도 패턴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 패턴의 강박 또는 패턴의 오류에 빠지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가 한 가지 예를 들어요. 2차 대전 때 독일이 영국을 공습할 때 런던 시민들은 독일군이 특정 지역을 겨냥해서 폭격을 한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었대요. 그래서 포탄이 안 떨어지는 동네로 피하려고 무지에 애를 많이 썼고요. 또 포탄이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동네, 특히 클라컨웰이라는 동네였는데 요 동네가 폭격 피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틀림없이 독일 스파이가 숨어 있다, 그렇게 믿었대요. 그런 의심이 너무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영국 정부가 R.D. 클라크라는 통계학자한테 소문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대요. 정말 그런 거냐? 결론은 근거 없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독일의 유도 미사일 기술이라는 것도 그렇게 특정 지역을 타겟으로 삼아서 정밀하게 폭격을 할 만한 수준도 안 되었다는 거죠. 그냥 런던 쪽을 향해서 무대포로 쏴댄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포탄이 안 떨어진 거는 정말 우연인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안 믿었다는 거죠. 어떤 패턴화 시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의사들은 이 보름달이 뜨는 날에는 응급 환자가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고 믿는데요. 왜냐하면 보름달이 사람의 정신에 뭔가 영향을 줘서 위험한 행동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응급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름달과 응급 환자가 많아지는, 실제로 많아지는 게 아니죠. 응급 환자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도 똑똑한 의사들이 그 결과를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무작위 속에서 어떤 패턴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가 왜 그런 식으로 자꾸 작동을 하느냐 하면 그게 편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일일이 막 건건마다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판단을 해서 결정하고 하는 건 이제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일정한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 맞춰서 빠르고 편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뇌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빠르고 편하기는 하지만 그 패턴이 안 들어맞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겠죠. 우리 이제 그런 거 많이 보고 사는 거거든요. 아마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가장 흔한 이 패턴의 오류는 이런 것들일 거예요. 예컨대 뭐 특정 인종이 더 우월하다든지 특정 인종이 범죄를 더 저지른다든지 외모가 뛰어나면 성격도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든지 제복을 입고 있으면 신뢰가 더 간다든지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패턴의 오류죠. 패턴화의 오류죠. 사실 꼭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이제 패턴화 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다. 이 뇌가. 그 다음에 이 저자인 톰 필립스가 이제 우리 뇌는 바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확증 편향이에요. 이게 인간의 뇌는요, 자기 오류를 깨닫는 것을 아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을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사람은 자기가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사방에 널려 있어도 웬만해서는 거기에 관심을 안 갖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확증 편향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촛불 들고 광화문 광장에 나온 사람들은 그 바로 옆 덕수궁 앞에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하는 말은 전혀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한겨레 신문 보는 사람은 조선일보 절대 안 보죠.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마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확증 편향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뇌가 바보인 세 번째 이유, 선택 지지 편향이라는 겁니다. 선택 지지 편향. 뭐냐면 사람은 일단 어떤 선택을 하고 나면 그게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새 옷을 샀는데 촌티가 장렬이에요. 친구들이 야, 너 왜 그런 옷을 샀어? 뭐라 그래요? 자기가 봐도 살짝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잘못 샀다고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오히려 그 옷을 더 입고 다녀. 다른 옷 입고 가도 되는데 잘못 사서 안 입는다 그럴까봐 오히려 그 옷을 더 입고 다니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아주 뭐 이건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거고요. 사이즈가 조금 큰 예를 들자면 외교 협상 같은 것이 이제 실패로 끝나가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도 정부는 협상이 순항 중이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개인이든 정부든 선택은 이미 내려졌으니까 그것이 옳은 선택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내린 선택이니까. 인간의 뇌가 이런 바보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 없나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인간의 뇌가 바보인 네 번째 이유, 집단 사고예요. 뭐냐면 이제 집단의 그 우세한 의견에 눌려서 내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도 이제 아니라는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대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또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그 행동을 따라 하고 싶고 또 합류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런 말도 있고, 야 그냥 묻어가자, 묻어가 뭐 이런 말도 이제 나오는 거죠. 요 이제 이 집단 사고하고 비슷한 것으로 군중 편승 욕구라는 게 있어요. 군중 편승 욕구. 그러니까 유행 따라가고요. 뭐가 좋다 그러면 앞뒤 안 가리고 막 덤벼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군중 편승 욕구가 특히 이제 이 돈하고 연결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내죠. 그렇죠? 어디다 땅 사면 돈 된다더라.
비트코인 하면 돈 된다. 코로나19 시대에 환율 차익 같은 걸로 하루에 막 400~500만 원씩 벌었다. 그러면 막 너도나도 막 달겨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아세요. 이거 돈 된다더라 하는 말이 여러분 귀에까지 들려왔을 때는 그 돈은 절대로 여러분 돈 안 돼요.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집단 사고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뇌가 바보인 5번째 이유, 인지편향 현상이에요. 인지편향 현상, 말이 좀 어렵죠? 인지편향. 예. 요거 한마디로 뭐냐면 잘나지 않았으면서도 잘난 줄 아는 습성이에요. 예를 들면 학년 초에 학생들한테 야, 너 이번에 반에서 몇 등 정도 할 것 같으냐 물어보면 대다수 학생들이 상위 20% 안에 들 거라고 대답한다는 통계가 있대요. 평균보다 못할 것 같다라고 대답한 학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요. 전형적인 이제 인지 편향 현상이죠. 그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더빙과 저스틴 크루거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쓴 그 무능에 대한 무지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그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잘 못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을 엄청나게 과대평가한대요. 그러니까 뭘 좀 아는 사람은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수를 좀 덜하게 되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깝치다가 대형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거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잘 모릅니다 하는 태도, 겸손이겠죠. 이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신도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저자가 말하는 인간의 뇌가 바보인 이유는 이제 편견이에요. 여기서 이제 무슨 말 하냐면, 인간의 편견은 지금까지 말한 뇌의 모든 바보짓 있잖아요. 5가지 바보짓. 이게 총동원해서 만들어내는 바보짓의 완결편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실제로 있지도 않은 패턴에 따라서 이리저리 가르고, 자기 생각에 맞는 정보만 골라서 취하고, 자기가 내린 선택은 무조건 옳다고 밀어붙이고, 집단에서 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별 이유도 없이 자기가 잘났다고 확신하니 결국 편견이 꽃이 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달나라에 사람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바보짓을 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뇌의 그 몇 가지 작용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저자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의 뇌가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고 조심하자. 인간이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조심해서 바보짓 좀 덜 하고 흑역사를 좀 덜 쓰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하죠. 여러분, 패턴의 오류, 이거 위험합니다. 키 크고 잘생겼다고 성격 좋은 거 아니에요. 동남아시아에서 온 근로자라고 해서 범죄를 더 저지를 것 같은 선입견, 위험합니다. 내 생각과 말은 내 생각과 다른 말은 전혀 안 들으려고 그러고, 내 생각과 같은 말만 들으면서 잘못된 자기 생각을 점점 더 구청하는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선택을 했더라도 잘못되었다 하는 판단이 들면 기꺼이 인정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무조건 다른 사람 생각과 행동을 따라가는 군집사고, 군중 편승 욕구, 이거 좀 경계하고요.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늘 나 자신을 좀 이렇게 살피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영사실 고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